그 권정달 회고록에 보면은 전두환이가 왔었다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온 거 자체가 이제 아주 처음 밝혀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했느냐. 전두환과 김재규의 운명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전두환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 그거를 이제 군수사령부 사이에도 이제 기록이, 전두환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계엄사령관 중장도 있고, 또 이제 지휘체계에 있는데, 보안사령관은 이 지휘 개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의 참모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시위 이렇게 진압해야 돼 하고 이제 강력하게 초기 데모 진압 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데모자에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 군의 위세를 과시하다. 이 얘기가 어때요? 광주에서 듣게 되죠. 이 얘기가 전두환 권정달 일파를 거쳐서 어떻게 계기되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신 이날 왔었던 게 보안사령관 전두환만 온 건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부마항쟁과 12.6 사건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광주에 묻혀 있다. 광주항쟁은 누구나 광주항쟁을 얘기하는데, 부마항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묻혀 있다는데, 저는 부마항쟁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묻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다른 겁니다. 부마항쟁은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유신 헌법만 철폐해도 되는데 박정희가 죽어버렸잖아요. 부마항쟁 때 박정희를 죽여다 구호는 없었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상상했었던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게 또 이루어지려면 그래요. 4.19 때도 부정선거 다시 하라지. 이승만 물러가라는 4월 25일, 6일에 나온 얘기예요. 이승만 물러가라 얘기는 앞에 간간히 있긴 있었지만 시군 중에 호응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물러가다가 전면화된 건 4월 25일쯤부터. 어떤 말이에요. 부마항쟁 때도 유신헌법 철폐하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박정희가 물러나는 거를 바라고 있었지만, 박정희 죽어라 아까 얘기는 없었거든요. 박정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대 이상의 성과가 거둬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국면이 벌어졌는데, 부마항쟁은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둔 거고, 그 다음에 그 승리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가 패배한 거죠. 거기서 패배가 장엄한 패배예요. 광주에서. 부마항쟁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기억은, 그리고 그 승리의 기록이 오래가지를 못했잖아요. 짧다 보니까 처절한 광주에 묻힌 것이지, 부마항쟁이 덜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재규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부마항쟁은 단순한 데모가 아닙니다. 이건 밀란이다 이거예요. 연행자 보니까 학생은 1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거다. 학생들이 불을 지핀 건 맞지만, 6.3 사태 때도 시민들이 그렇게 가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마는 이건 놀랍게도 학생들이 가세했다 이거예요. 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건의를 한 게 뭐냐면, 유신헌법을 고치든지, 각하가 이때 이제 78년도에 통대선거로 이제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84년이 임기인데, 좀 단축해서 80년이나 81년쯤에, 81년 2년에 물러나시겠다고, 일단 얘기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확산이 된다. 전국의 다른 도시도 확산될 것이다. 박정희는 똘마니들이 일으켰다가, 또 하나는 김영삼 때문에 일어났죠. 신민당 저 떨거지들, 김영삼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야 아니라고 그래. 이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똘마니, 김영삼 자르니까 똘마니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확산되긴 뭐가 확산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중앙정보부장이 저렇게 물러터지니까 애들이 기어오르지,
시위가 확산되는 게 뭐가 겁이 나? 발표해! 내가 직접 쏘라고 할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4.19랑 다른 얘기입니다. 4.19는요, 이승만이 발포 명령 내린 게 아니에요. 현장 책임자 감독인 거예요.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면은 200명 죽는 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죽죠. 박정희 자기가 발포 명령 내리면은 김재규가 보기에 수천 명 죽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차지철 이런 놈은 한술 더 떠요.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캄보디아 뭐가 있었어요? 킬링필드. 거기 300만 명. 이게 인구 우리처럼 3천만에서 300만이 아니에요. 900만에서 300만이에요. 900만에서. 그런데 우리 100만 명, 200명 까딱 희생시켜도 문제 없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그런데 이 김재규가 보기에 차지철이고 박정희고 한다면 한 놈들 아닙니까? 김재규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길 없다 이거예요. 김재규가 가서 보니까 김영삼의 영향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위 군중들의 위치는 구호나 그런 걸 보면은 유신철폐, 나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인데, 그거는 부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영삼 효과 때문에 부산이 제일 먼저 터진 것이지, 조금 더 격렬해졌겠죠. 그러나 이런 요인들은 전국에 다 공통되어 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게 돼 있다. 그러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정희는 특단의 조치가 뭐 필요해? 시위 확산되면 발표해. 수천 명이 죽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중앙정보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위가는 반드시 확산되고, 박정희는 쏜다고 하고, 수천 명이 죽는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12.6 사건으로 터지는 겁니다. 수천 명의 피를 대신에 박정희 한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근데 안타깝게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박정희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래서 결국 광주에서 또 수천 명이 피를 흘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김재규가 재판받을 때 얘기한 거예요. 부마 사태는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한 거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정치 세력의 배후 조정이나 사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봉기다.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주고 피신처를 제공한다. 촛불 때는 피신처 제공은 없었지만 음료수, 맥주 같은 거 날라주는 건 많았죠. 김밥 나오고.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한 덩어리였다 이거예요.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의 파출소가 파괴됐다. 어제 촛불 때는 너무 얌전하게 했죠. 각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버럭 화를 내더라 이거야. 부산 같은 사태이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 내릴 거야.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용주가 발포 명령 내렸다가 사형당했지만 대통령 사형시킬 거야? 그랬더니 캄보디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까딱없다. 그 이승만은 그때 나이가 86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이승만 본인이 권력의지가 약해졌어. 그래서 아이고 하고 권력을 내려놓는데 이승만은 그때 지금 제 나이보다 저보다 몇 살 더 먹었습니다. 권력의지가 충만했어. 그러니까 결코 놓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정희를 이렇게 쏜 거죠. 총 맞고 쓰러져 있는 박정희를 뒤에서 다시 한번 쏜 겁니다. 야수의 심경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전국의 비상계엄, 부산 일대의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제 전국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날 이제 박근혜의 모습. 박근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12.6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부마 항쟁에서 새로운 단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속됐던 사람들은 대개 풀려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나갔지만
굉장히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 차성원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차지철이가 죽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참 재밌는 게 이건 JP 회고록인데 차지철의 월권 행위를 박정희가 알면서도 허용했다. 그리고 차 실장이 총리를 휴회해 둔 특별경호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총리보다 위에 군림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고건이가 쓴 건데요. 박정희가 이제 골프채를 놓고 라켓 잡고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좋아했는데 배드민턴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통령 얼굴을 향해서 강스매싱을 차지철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얘기는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다 하니까 다 차지철이가 쐈구나 했다는 거예요. 11.6 사건 때. 근데 이제 그거는 권력의 암투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은 11.6 사건은 바로 부마 항쟁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데 바로 11.6 사건의 그 요인으로 미국이 개입했다 어쨌다 저쨌다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부마 항쟁 그리고 그거의 충격 속에서 김재규가 그 수천 명의 학살을 막으려고 했었고 그러나 그게 잘못돼서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걸 집권을 한 게 바로 신군부인데 이게 전두환이고 이게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의 경호원들 아니에요. 이게 차지철이고 그때 차지철이가 노태우한테 기입장 주고 요 전두환이 얼굴이 좀 가려져 있고 전두환, 이광로, 차지철 박정희 있고 차지철 전두환 있는 그 기가 막힌 사진이죠. 이건 근영 박근혜 동생 박지만 사실은 작전차장부 행정차장부가 아니고 작전차장부를 교대할 때입니다. 설명이 좀 잘못됐고 요건 11.6 사건을 할 때 이제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김재규는 군사재판을 걸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 11.6 사건 얘기는 빨리빨리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1시간 반을 맞출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 그날의 공수부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그 유시민 심재철 얘기할 때 한번 했었죠. 그 서울의 봄 얘기. 일단 이제 유명한 서울역 회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서울역에서 회군을 저는 서울역에서 저 대우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마 항쟁하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민주시민이 동참을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서울대에서부터 관악산에서 2시간을 걸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에 외쳤던 구호가 제일 많이 외친 건 이제 유신전당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제일 많이 외쳤지만 그 다음으로 외친 게 민주시민 동참하라인데 2시간 반 가까이 걸어오는 동안에 내내 그 구호를 외쳤지만 진짜로 단 한 명의 민주시민도 우리 학생들의 시위대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마항쟁과의 차이예요. 왜? 딱 7개월 지났죠. 서울하고 부산의 차이 있었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광주는 조금 참여했는데 그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호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진짜로 민주시민들이 동참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마 항쟁 때 외쳤던 구호의 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신 체제를 끝장내기를 받았던 시민들도 불안해진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리고 그때는 이북이 남쪽이 70년대는 이제 잘 살기 시작을 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력은 이북이 더 아직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동참을 안 했고 그거를 타고 전두환이가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 얘기는 했으니까 자세히 했으니까 그 광주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왜 광주에서 이렇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진압을 했느냐.
이게 여기에 전 부마 항쟁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